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김정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김정은. 그래서 어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공동 운명체다.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공동 운명체. 그런데 정권이 공동 운명체 되는 것과 국가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건 또 다르죠. 정권은 항상 바뀔 수가 있지만 이 대한민국까지 북한과 공동 운명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것을 막아야 할 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죠. 자유한국당.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장명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새누리당은 장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. 새누리당은 한자로 표기하면 그게 뭔지 압니까? 신천지 아닙니까? 새누리, 신천지. 또 색깔이 빨간색으로 하던데.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이게 혁명정당입니다. 이름이. 새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새 세상 만든다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. 세상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. 세상은 고쳐가는 겁니다. 고쳐. 새 세상 만든다는 게 혁명론자예요. 혁명론자.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유를 지키고 한국을 지키는 정당 아닙니까? 그럼 다 된 거지 뭐. 저는 당원은 아니지만은 자유한국당 강령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. 참 잘 쓴 강령입니다. 그 강령 앞에 우리의 주장인가 하는 요약된 문장이 있습니다. 그걸 한번 꼭 읽어보세요. 그걸 읽어보면은 아주 핵심을 찔렀어요.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뭐 위기에 빠지면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 거듭 태어난다 하는데 거듭 태어날 필요도 없이 당 강령에서 하고자 하는 그대로 하면 돼요. 아주 잘 된 겁니다.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은 자유와 한국을 지키려니까 어떤 정당이 되어야 되느냐. 싸우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. 투쟁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자유한국당과 맞서는 남한의 좌파 세력과 북한의 노동당은 다 싸우는 정당입니다. 싸우는 정당입니다. 왜냐? 혁명을 하겠다는 거니까. 남한은 촛불혁명 정권 아닙니까? 혁명이 뭡니까? 싸우는 거 아닙니까? 누구와 싸우느냐? 대한민국과 싸우는 거죠.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게 혁명입니다. 북한은 뭡니까? 북한이 말하는 혁명 노선은 민족해방, 민주주의 혁명입니다. 민족해방은 미국을 쫓아내고 남한을 해방시키겠다는 뜻이고, 민주주의 혁명은 남한에서 공산당이 집권하는 민족해방, 민주주의 혁명 노선, 다 혁명, 남쪽이나 지금 한국이나 다 혁명정당과 상대하고 있습니다. 자유한국당이. 자유한국당이 상대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처럼 아주 얌전하고 합리적이고 법 잘 지키고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. 그렇다면 싸우는 정당이 돼요. 그럼 뭘로 싸우죠? 지금 권력이 없잖아요. 그죠? 뭘로 싸워야 되겠습니까?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무기가 뭡니까? 뭐죠? 국민이 무기죠. 근데 국민도 여러 종류의 국민이 있으니까 정신 차린 국민이지. 각성된 국민이지. 속아 넘어가는 국민은 안 돼요.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. 싸우는 국민. 각성된 국민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.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는 건 아니고 여론에서 권력이 나옵니다. 여론이 바뀌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게 한국의 공산화를 막는 것인데, 그러려면 어떻게 여론을 돌려놓느냐. 선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옛날에는 선거하면 선전과 조직이다. 조직이 더 중요하다. 근데 조직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. 근데 요사이 조직보다는 선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돈이 안 되니까. 또 옛날처럼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화가 되었으니까 선전에 주력해야 됩니다. 선전. 우리 민경욱 대변인이 선전 전문가 아닙니까? 쓰시고 제일 처음에 쓰신 미세먼지에 대한
짤막한 글이 하도 잘 써서 제가 조합지 TV에서 그 전문을 읽었습니다. 읽으면서 미세먼지 무정부 상태란 말이 참 좋더라고요. 미세먼지 무정부 상태. 아니 이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잖아요. 대책이라는 게 뭐 공기, 청정기 사준다는데 그거 누구 돈으로 사줍니까? 국민 세금으로 사준다는 뜻 아닙니까? 그게 해결책입니까? 지금 미세먼지 해결책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원전이죠. 탈원전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중국에 외교적으로 교섭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서 공기청정기 사준다? 이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건강 문제입니다. 통계가 있어요. 미세먼지로 평균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계산을 내가 한번 해봤더니 이게 저의 계산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의 계산은 폐암하고 같답니다. 폐암으로 생명이 단축되는 것과 미세먼지로 생명이 단축되는 게 같다니까요. 수만 명분의 생명이 날아갑니다. 매년 수만 명분의 생명이 단축되는 가장 큰 건강 위험인데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에 그 쓰신 거 보니까 미세먼지 무정부 사태 탈원전과 연결시켜서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연결시키죠. 이게 탈원전 한다면서 또 태양광을 만들어가 지금 온 산야를 지금 뒤집고 있는 거 아시죠? 네. 그러면 나무가 날아가지는 나무. 그 나무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흡수합니다. 네. 그럼 이게 한 두 가지 죄를, 세 가지 죄를 같이 동시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. 또 태양광은 저게 나중에 교체를 하면 쓰레기가 생깁니다. 태양광 쓰레기가 원전 쓰레기보다 몇백 배입니다. 몇백 배. 면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10만 평이 있으면 될 걸 가지고 한 1000만 평이 필요한 이런 망국적인 그래서 우리 국민 건강을 여러분들 여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겪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오고 있습니다.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수도권에 사드 배치해야 핵미사일 날라올 때 막을 거 아닙니까? 배치 안 하잖아요. 안 한다고 중국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. 2,500만 국민들의 생명을 포기한 정권입니다.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없어요. 그럼 미세먼지, 건강 침해, 핵 문제는 생명을 포기한 거? 아니, 핵 민방위 훈련도 안 하잖아요. 핵 민방. 그런데 핵폭탄이 터지면 다 죽는 게 아닙니다. 지하에 들어가면 살아요. 그러면은 비상시에 내가 갈 방공호는 어디라는 것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알아주고 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? 훈련. 한 달에 한 번씩 핵 민방위 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왜 안 하죠?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안 한대요. 아니, 안 하니까 국민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세월호 같은 배를 타가지고 승객들이 불안하다고 대피훈련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? 대피훈련. 그런데 이걸 왜 자유한국당이 실감 있게 제기를 하지 못하느냐? 생명권 위협입니다. 세월호 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처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국민 생명권 침해라고 그걸 탄핵사유에 집어넣어가지고 탄핵소추 의결을 한 거에 비교하면 이거는 사드 배치 안 하는 거.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무대책. 이걸 합쳐버리면 다음 총선에 저는 확실하게 이긴다고 봅니다. 저는 다음 총선에 자유한국당이 제기할 공약이 핵 문제, 미세먼지, 탈원전 세 개 아닐까요? 이 세 개를 어떤 식으로 제기하느냐. 핵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책도 있어야 되죠.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됩니다. 우리가 핵을 가져야 돼요. 우리가 핵 무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빼내간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는 겁니다. 그리고 재배치된 전술핵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사용권을 갖게 돼요. 그러면 핵 대 핵의 균형이 잡혀가지고 우리 걱정할 건 없습니다. 그건 왜 공약이 안 되느냐.
탈원전, 미세먼지 이것만 가지고 국민을 각성시키면은 아까 국민이 각성돼야 된다고 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던데 국민들이 이 정권은 국민 생명과 국민 건강을 포기하는 정권이구나. 생명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재산, 자유 이게 따라오겠죠. 제가 선거대책본부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. 다만 하나 지금 자유를 지킬 정당은 이 정당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.